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들은 표면적인 시장의 평온함 이면에서 자금 시장과 시장 리더십의 구조적 긴장감이 어떻게 고조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후기 사이클 징후들을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투자자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로 인한 극심한 시장 쏠림 현상이 뭘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테마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자금 조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 신호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가지수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영역이겠네요. 맞습니다. 시스템 내부의 유동성 스트레스가 어떻게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테마에서는 앞서 두 테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자금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역별, 팩터별, 그리고 섹터별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자금 순환 현상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현재 시장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파티가 벌어지는 방에서 조용히 먼저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정점에 다다른 컨센서스와 집중의 위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탑다운 차트 자료인데요. 네.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투자자 중 무려 58%가 2025년에도 미국 증시가 최고의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용 데이터상 기록적인 수준의 낙관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낙관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위험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차트의 다련한 편을 한번 보시죠. S&P 500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기술 관련 부문에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성과가 정말 극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른바 협소한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유하자면 S&P 500이라는 거대한 배가 단 몇 개의 기술 엔진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진 하나만 삐걱거려도 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군요. 역사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리더십과 극단적인 낙관론이 시장 정점 부근에서 나타났던 패턴들이 떠오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관련 ETF 상품들이 대량으로 출시되는 모습은 이런 쏠림 현상이 금융 상품화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거든요.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이토록 편향된 리더십과 극단적인 낙관론은 상당한 변동성이나 조정 국면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혼잡해진 미국 중심의 컨센서스 포지션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술적인 해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양질의 가치주나 비미국 자산으로 일부 자본을 이동시키는 전략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신중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낙관론이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전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군요. 블룸버그와 밥 엘리엇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 목표치 컨센서스가 최근 매우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면서 7,000 수준을 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실제 지수 궤적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발상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략가들의 전망이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시장의 모멘텀을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따라가고 있다. 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큰 조정이 있기 직전 시장에 만연했던 과도한 만족감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투자자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현재 컨센서스에 동참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반대로 행동해야 할지. 컨센서스 포지셔닝이 이미 과도하게 확장된 만큼 포트폴리오의 전술적 위험 축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 시장 기대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글쎄요,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익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더 큰 불리한 베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파 창출 잠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모두가 미국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정작 그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상 신호가 잡히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바로 저희 두 번째 테마인 금융 시스템의 균열 신호와 직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미국 달러 레포 시장의 실패, 즉 레포 페일즈 규모가 주간 단위로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레포 실패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혈액순환 과정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레포 시장은 금융 시스템의 심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곳에서 실패가 급증했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 조달 시스템 어딘가에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금은 연준의 양적 긴축, QT와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담보로 쓸 자산이 부족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담보로 사용될 고품질 자산, 특히 단기 국채가 부족해지는 담보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압박이 이제 은행 간 레포 시장으로 직접 전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주가지수는 평온해 보이지만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배관에서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시스템 유동성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시장의 마찰이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충격과 만났을 때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하고요. 특히 향후 발표될 재무부의 단기 국채 발행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담보물 부족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포 시장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프레드와 바차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 연준이 1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야간 레포 거래를 체결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유동성 주입 중 하나로 오랫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던 창구를 갑자기 가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개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시스템 전체의 지급준비금 총량은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유동성이 필요한 특정 금융기관까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양은 충분한데 특정 부분에서 막혀 있다. 바로 그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연준의 공식적인 정책 기조, 즉 양적 긴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유동성을 조이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연준의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랐습니다. 맞습니다. 연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이는 투자자들에게 단기금리 변동성이 예기치 않게 확대될 위험,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단기 구간이 평탄화될 위험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뭘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는 연방기금 금리, EFFR과 SOFR 같은 주요 단기금리 간의 스프레드 변화를 통해 자금 시장의 긴장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스템 내부의 스트레스가 어쩌면 자금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테마, 거대한 순환과 시장의 분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이런 균열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LSG의 데이터를 보면 2025년 들어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약 10%포인트 뒤처지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나요? 네. 이건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대적 부진이고요.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미국 증시의 압도적인 지배 사이클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우선의 흐름이 마침내 바뀌는 전환점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자금 순환의 배경에는 어떤 거시적인 동력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자금 순환은 달러 가치가 안정되거나 약세로 전환될 때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글로벌 성장 동력이 미국 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극도로 고평가되고 혼잡해진 미국 시장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비미국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거대한 흐름 변화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화 현상은 단순히 지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 그러니까 팩터 레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더군요.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이후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 성과가 미국과 유럽에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계속해서 압도했지만 유럽에서는 오히려 가치주가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대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현상은 두 지역의 거시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AI와 같은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요. 네. 유럽의 가치주 랠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의 수혜를 입는 금융, 에너지 같은 경기 순환적 특성에 크게 기인합니다. 단순히 글로벌 가치주나 글로벌 성장주 같은 하나의 잣대로 전 세계 시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글로벌이라는 단일한 팩터 전략을 지향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팩터 로테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 지역의 고유한 팩터 위험 프리미엄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화 현상이 S&P 500 내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섹터별 히트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유주얼 웨일즈 자료인데요. 최근 시장은 뚜렷한 리스크오프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금융, 자본시장, 그리고 테슬라와 같이 경기에 민감한 고베타 소비 순환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같은 전통적인 방어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 섹터의 동반 하락입니다. 이는 앞서 두 번째 테마에서 논의했던 단기자금 시장의 스트레스, 금리 변동성 확대, 그리고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은행들의 수익성 전망을 직접적으로 어둡게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레토 시장의 문제가 금융주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의 선정과 함께 놓고 보면 이것은 시장이 후기 사이클의 전형적인 방어주 선호 로테이션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섹터별 움직임 속에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에너지 섹터 노출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에 민감한 경기 순환주, 특히 현재 여러 악재에 노출된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성격이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현재 나타나는 자금 시장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연말 이슈인지 아니면 더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의 시작인지 여부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는 향후 정책 신호와 데이터를 통해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낮은 채권 변동성을 통해 시장이 여전히 연착륙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것처럼 극심한 쏠림과 자금시장 마찰 같은 전형적인 후기 사이클의 스트레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시장에 어느 신호가 옳은 것일까요? 시장은 정말 순조로운 전환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낮은 변동성은 더 큰 충격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평온함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